자, 여러분, 드디어 우리가 5번째 만나는 시간입니다. 연휴가 끝나고 첫 번째 일을 하는 날이어서 새삼 뭔가 좀 피곤하게 느껴지시는 분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래서 때로는 혼빔이 필요하기도 하고, 이제 오늘은 끝났으니까 이제 혼빔 상태는 아니지만, 혼빔이나 올리브 같은 레머디를 먹으면서 또 우리의 상태들을 좀 회복하시는데 좀 도움을 받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지난번과 이번, 그리고 앞으로도 가급적이면 여러분 배지 키트를 옆에 두고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옆에 두면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거나 무언가 작업을 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들을 좀 더 섬세하게 살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친구인 키트들을 잘 데리고 와서 드시면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5번째 시간에는요, 어떤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냐면, 자, 요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우선은 이제 한 주를 한번 돌아볼 거고요. 그리고 컴포트 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안전지역, 안전지대라고 하기도 하고 안전지역이라고 하는데, 자, 요 부분들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경계적인 차원에서도 해석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일부분을 가지고는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오늘은 감사의 확장에 관련된 새로운 미션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그걸 바탕으로 5회차 미션에 대한 소개까지 오늘 진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자, 그럼 한 주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지난 주에는 좀 연휴가 있기도 해서 다들 좀 눈누난나 하셨을 것 같아요. 자, 지난주 4회차 미션이 이제 그것들이 있었잖아요. 댓글 응원수를 평소보다 2명을 더 했을 때, 더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우리는 지난주에는 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기분들이나 상태들을 한번 살펴봤는데, 막상 그것을 해봤을 때는 또 어땠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무언가를 하기 전에, 하기 전에 예측해서 느끼는 감정들이 있죠. 그래서 보통 제 지난주에는 여기 예측하는 어떤 예측되는 반응에 대해서 레머디를 한번 먹어보자고 했다면, 자, 이제는 여러분 하셨어요. 해보니까, 하니까 이렇더라. 그리고 하고 난 후에는 또 이렇더라. 요거는 이 첫 번째 걸 A라고 하고, 중간 할 때 느끼는 걸 B라고 하고 난 후를 C라고 하면, A, B, C가 같을 수도 있는데요.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막상 해보니까 생각보다 괜찮다 이신 분들도 계실 거고, 막상 해보니까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이것을 지속하려다 보니, 혹은 어떤 날은 쉬웠는데 어떤 날은 그렇지 않은 어떤 변수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때 여러분들의 반응들이 어떤지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상담을 하게 됐을 때 상담자와 내담자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지지나 격려들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때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 어떤 상태들이나 상황들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이 부분들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네, 두 번째 질문은 그렇습니다. 자, 또 다른 미션 중에 하나가 뭐였냐 하면 칭찬 일기를 3가지씩 써보라고 한 것이 있었죠. 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시작하기가 굉장히 조금 어색하고 오그라드는 분들도 계셨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이것들이 굉장히 기분이 좋고 즐거우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들을 마찬가지로 일주일 정도 지속적으로 해보니 자, 이것들이 지금은 어떻게 인식되는지 칭찬하는 것들이 쉬운 날도 있을 거고 좀 어려운 날도 있을 거예요. 또 뭔가 맴돌이 되는 느낌이 드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이제 혹은 어떤 사람들은 어 뭔가 이제 칭찬이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조금 더 편안하게 느껴지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을 겁니다. 다양하실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인식하고 있는지를 한번 간단하게 나눠 보고요. 그다음에
제가 준비한 다음 이야기들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요거 특히 1번에 대한 이야기들은 이따가 컴포트 존과 연결해서 설명을 할 예정이니까요. 요것들은 특히 1번은 한번 여러분 잘 알아차리시면서 어떤 경험을 하셨는지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누구든 이야기를 해보실까요? 오늘은 참고로 제가 30분 하고 끊고 30분 하고 마무리할 거예요. 지난주처럼 막 달리지 않겠어요. 여러분 내일 일단 출근하셔야 되니까. 자, 뭐 어떠셨는지 1번 질문에 대한 1번과 2번 둘 중에 하나만 대답하셔도 되고 둘 다 이야기해 주셔도 되고 누구나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네. 강쌤 반갑습니다. 저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하기 전에 원래 그 전에는 한 개씩만 꼭 썼었는데 네, 이제 두 명을 더 있으니까 세 개씩 해야 음, 된다고 생각하니까 시작하기 전에는 아 진짜 감사합니다만 써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실제로 쓰려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 너무 성의가 없을 것 같아서 좀 내용을 읽고 댓글을 쓰게 됐고요. 근데 예상보다 그렇게 힘들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음, 오히려 좀 더 재밌어졌고 음, 네, 그랬고, 이번은 자기 칭찬은, 조금, 이제 쓰다 보니 자꾸, 그러니까 칭찬을 적어야 되는데 자꾸 감사를 적으려고 하는 경향이 좀 느껴졌고, 네, 음, 계속 하다 보니까 조금씩 더 익숙해지는 것 같고, 감사보다 음, 나에 대한 칭찬을 적으니까, 음, 그러니까 그 약간 마음의 허들이 있긴 하지만, 그걸 좀 극복하니까, 어, 조금 더 제 자신이랑 친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어요. 음. 멋지네요. 자신과 친해졌다니 더 반갑네요. 자, 나와주셔서 엄청 감사합니다. 아, 그렇군요. 우선은 성의 있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셨군요. 그게 참 재밌는 표현인 것 같아요. 참. 이따가 이걸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근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던, 재미있었다는 것도 반가운 일이고. 그쵸. 자기가 자신을 대할 때 감사가 익숙하다 보면, 감사가 나쁘진 않지만, 또 감사와 칭찬의 에너지는 다르니까, 그것들도 인식을 하고, 하나씩 하나씩 해오셨다니 참 반갑네요. 자, 또 다른 분들은 또 어떤 경험들을 하셨는지 나눠주실까요? 하기 전 문장을 적는 것 자체에 피로감이 느꼈어요. 하는 중 막상 쓰면 슬슬 적어가요. 그치만 문장을 짓는 거군요. 문장을 짓는 것 자체에 대한 약간 스트레스를 받아요. 한 후 홀가분하게 떠났어요. 그렇군요. 문장을 짓는 거군요.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이에요. 감사해요. 음, 그러게요. 글자는 저희한테 좀 희한한 것이군요. 저에게도 그래요. 요새 저는 국어가 참 어려워가지고. 음. 근데 이게 하나 확실한 거는 뭐냐면 표현도 계속 하다 보면 늘어요. 그래서 이 다양한 표현들이 익숙해지면 좀 이거 자체가 더 수월하게 나올 수 있을 거긴 할 겁니다. 희한한 의미는 좀 다른 의미인 것 같아서. 어쨌든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병자리님. 또 다른 분들은 어떠셨나요? 짠짠다다단. 네. 저는, 얘기해도 될까요? 네. 저는, 처음에는 전 댓글을 열심히 쓰고 있었기 때문에 더 쓰는 거에 대해서 약간 부담을 느꼈습니다. 내가 너무 페이스 조절 못했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약간의 도전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지금은 거의 모든 감사에게 댓글을 다 하고 있는데, 이게 저를 위해서 다 하는 거예요. 그냥 제가 충분히 참여해서 배우고 싶어서 저를 위해서 하는 거고, 또, 어, 그래서 좀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래서 즐겁게 하고 있고, 칭찬 얘기는, 처음부터 하는 거에 어려움이 없었고,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음. 네, 맞습니다. 약간 이미 페이스를 오버페이스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워낙 많이 잘하고 계셔가지고 약간 부담감이 느낄 수도 있긴 했었지만 그래도 또 재밌게 즐겁게 스스로 위해서 잘하고 계시는 것도
느껴져요. 뭐 설명을 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느껴져서. 그리고 그쵸? 칭찬도 그렇네요. 칭찬도 다 이렇게 네. 칭찬 워낙 잘하고 계시니까. 네. 그리고 매일 꼭 하지 않아도 된다는 옵션이 있어서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도전이라는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을 알려주셨어요, 레몬그라스님. 그리고 물병자리님은 칭찬에 관련해서 이젠 이런 것도 칭찬해도 된다는 기꺼움이 생겨가지고 이제 더 기껍게 칭찬을 하고 있는 자신을 관찰을 하고 있다네요. 자, 여러분, 요런 것들을 순간순간 자꾸 한번 자기의 상태들을 알아차려 보세요. 지금 아주 잘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알아차린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자,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보통 이 내면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할 때요. 보통 잘 알아차려야지 변화가 쉽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좋은 것을 발견하는데 촉을 키우고요. 긍정성을 찾는데 좀 박해요. 근데 우리는 사실 이걸 하면서 제가 느낌과 감정을 물어볼 때 꼭 나쁜 것을 인식하라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잘하고 계실 때는 좋은 에너지들에 대해서도 더 관심을 많이 갖고 그 느낌들을 더 잘 알아차려보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 소위 말하는 초민감자들 있잖아요. 이 초민감자들의 비극은 자신의 그 탁월한 감각을 긍정적인 방향에 쓸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림에서 와요. 사실 이런 거잖아요. 1이라는 자극이 왔을 때 이들은 예를 들면 부정적인 마이너스 1 자극이 오면 이 사람들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으로 느끼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숫자로 표현하자면. 근데 그 말은 뭐냐면 플러스 1을 이 사람들은 플러스 5, 플러스 10으로 느낄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한 가능성들이나 훈련들이 되어 있지 않아서 생존적 반응인 마이너스적인 측면만 강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훈련들을 할 때도 이 마이너스 상태들을 알아차리는 이유는 결국 플러스 상태로 가는 것이니 이것도 알아차리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이번 질문은 사실 긍정형 질문이 있잖아요. 긍정적인 것들도 잘 알아차려서 그 기분들을 좀 충분히 음미하고 느끼고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는 것들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트라우마 치료를 할 때 있어서 보통 트라우마 치료는 바로 트라우마 상태에 점프업하지 않거든요. 막 뛰어 들어가지 않아요. 다이빙 하지 않아요. 빠져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보통 트라우마나 상처가 깊을 때 많이 하는 첫 번째 스텝은 긍정성 강화예요. 더 정확하게는 안정감을 강화시켜주는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플러스 작업을 먼저 해요. 그래서 좀 완충제를 만들어주는, 충격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걸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더 잘하시면 아마도 더 이렇게 동일한 충격이 오더라도 훨씬 더 부드럽게 넘어가고 잘 넘어가는 여러분들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이 부분들도 중요하다는 것을 좀 상기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칫 상담이 그렇게 되거든요. 선생님, 저는 이 문제가 있어요. 문제로 시작해서 문제로 끝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들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좀 기회가 되면 제가 또 다음에 더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물병자리님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컴포트 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자, 컴포트 존은 사실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예전에 많이 쓰고 지금 이것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쓰긴 하는데 안전지대, 안전지역이라고 해요. 자, 이 안전지역 안에서는 말 그대로 안정감을 느껴요. 아, 안전하다. 근데 요것을 벗어나면 이제 위험이 뭐 약간 좀 위험한데? 근데 넘어가면 이제 패닉이 돼버리는, 그죠? 이게 공포를 넘어서는 상태가 되는, 공황 상태가 되는 이제 요런 상태가 돼요.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이 컴포트 존의 크기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더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컴포트 존과 리스키 존이 너무 얇아요. 그래서 컴포트 존이 요만하면 리스키 존이 요만하고 바로 패닉 존으로 가게 되는. 그래서 바로 사람들이 과각성이나 과소강 상태로 가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좀 설명해 준 가장 좀 심플한 이미지 설명이 요거라서 요거를 한번 가져와 봤고요. 자, 이걸 바탕으로 오늘은 경계의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네. 자, 읽고 계시는 책에서도 이 안정감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와 있을 텐데요. 특히 로저스 상담에서요. 자, 이것은 우리가 상담자로서 내담자와의 관계에서도 중요하지만 우리 개인이 우리 삶을 살아갈 때도 우리가 안정감을 느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를 생각하시면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컴포트 존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고 계시나요? 라는 질문을 좀 해드릴 건데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너무 범주가 광범위해서요. 제가 조금 나눠서 질문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어떻게요? 네, 두 가지인데요. 내담자와의 지지적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심리적, 신체적, 체력에 관련된 부분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이제 내담자와 여러분과의 관계가 있을 거잖아요. 어디까지가 조금 편안하고 괜찮다. 어떤 부분이 건드려지면 조금 불편할 것 같다. 어떤 부분은 감당하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폭발할 것 같다. 패닉이 꼭 이제 뭐 예를 들면 공포감만 느끼는 게 아니라 경노하는 방향으로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모종의 선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나는 내담자가 요 선을 넘으면 굉장히 불쾌할 것 같아. 아니면 나를 이런 식으로 대하면 굉장히 기분이 나쁠 것 같아. 여기까지는 내가 참아줄 수 있는데 빵! 할 것 같아. 음. 자, 이건 한 번에 채우는 건 아닌데요. 약간 이런 컨셉들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 수 있어요? 패닉이 될 수 있는 요거를 건드려주는 어떤 이걸 건드는 트리거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예를 들면 나의 트리거를 건드는 어떤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나는 가정폭력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근데 아직 이 부분이 개인적으로 다 이 이슈가 다 해결이 안 된 사람이 상담자가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내 내담자가 저 이슈를 가지고 나에게 도움을 청하러 오는 거예요. 그럼 나한테 이게 트리거가 될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그 사람을 자신이 상담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나에게 트리거가 되는, 그러니까 요 상태가 되게끔 만드는 이런 어떤 요소들에 대해서 나는 얼마나 인식하고 있나요? 그리고 심리적, 신체적 체력이라는 건, 아니면 신체적 체력이라는, 이건 뭐 어떤 사람들은 신체 체력이 너무 좋으니까 그런 사람은 심리적, 아니야, 뭐 반대일 수도 있는데요. 나는 신체적 체력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신체적 체력을 고려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 보통 상담이라는 건 일관성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보통 제가, 어, 철학책들을 사실 좀 한 번씩 봐요. 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철학책이 재미없던데, 한 20대, 30대 되니까 철학책이 땡기기 시작하니 철학책을 되게 많이 읽었는데, 철학책을 많이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떤 이제 좀 세상을 다양하게 바라보는 관점들이라든지, 저의 어떤 개인의 어떤 가치관에 관련된 부분에서 어떤 조언을 얻기 위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제 그것들을 통해서 저한테 맞는 것들을 선별을 하면서 저는 나름대로 사람들을 바라보거나 대처하는 어떤 기준들이 생겼어요. 근데 이 기준들이 생기고 나서 생긴 그 상담자로서 이 기준이 생겼을 때의 편리함은 뭐냐면 누구를 만나도 동일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이탈되지 않는 동일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어떤 내담자가 3년 전에 오고 또 나를 만나러 3년 만에 만나러 왔어요. 근데 그런 비슷한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이야기를 크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그것들은 물론 이제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좀 더 의식이 확장이 되면서 관점이 바뀌어져야 되는 부분들도 분명 발생하긴 하겠지만 예를 들면 저는 사람이 본디 선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생각을 바꿀 생각은 없어가지고 아직.
앞으로도 바꿀 생각이 없는데. 근데 어쨌든 이 생각들이 이제 동일한 메시지로 전달될 때 사람들이 이 라뽀라는 것들이라든지 신뢰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거든요. 선생님은 저 앞에서만 저러고 저 뒤에서는 다를 거예요.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받게 되면 그 신뢰관계가 깨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어떤 여러분들이 나름대로의 기준점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요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는데, 자, 이게 뭐냐면, 저 같은 경우 지금 요새 같은 경우 되게 지금 뭔가 번역 작업을 빡시게 하다 보니까 잠을 못 자잖아요. 그러면 저는 컨디션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초반에는 그게 잘 안 되거든요. 내가 새로운 관점들을 받아들이고 상담사에서 나한테 필요한 어떤 관점들을 학습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것이 완전히 내 것이 되기 전까지는 컨디션에 따라서 표현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말이라든지 감정이 정제되지 않은 상태로 나오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심리적, 신체적인 컴포트 존이 어느 정도까지 받쳐주는지를 아하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만나는 사람들에게 좀더 연속성 있는 그리고 진솔한 상태를 이렇게 그냥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심리적, 신체적 컴포트 존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도 체크를 해보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나는 며칠 정도, 그러니까 몇 시간 정도 자면 컨디션이 떨어져. 나는 뭐를 하면 컨디션이 떨어져. 이런 기준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있는지. 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반반에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의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어떤 스타일이라든지 상태들을 체크해보는 지도를 만들어 보는 거죠. 자, 내용은 이해가 되셨나요? 자, 물병자리님 뭔가 하실 말씀 있는 거 아니에요? 마이크를 끄셔가지고. 잘못 눌렀어요. 그렇군요. 난 뭔 이야기 하실까 해가지고. 자, 좋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우선 이거부터 해볼까요? 내담자와의 지지적 관계는 저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같이 한번 만들어 보죠. 정답을 만드는 건 아니니까 한번 여러분 같이 의견들을 나눠보면 서로가 서로에게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을 견디기 힘드나요? 어떤 거는 굉장히 여러 컴포트 존은 좋은 거니까, 안정감을 느끼는 거니까. 자, 그리고 리스키존, 패닉존. 자, 예를 들면 내담자와의 관계에서의 저희 리스키존은 리스키존보다는 약간 경계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런 식으로 칭찬하는 내담자들은 경계해요. 이전에 받았던 치료들 다 까고, 다 비난하고, 너무 처음 만났는데 너무 급띄워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칭찬을 해준다고 무조건 나에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해준다고 해서 무조건 컴포트 존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약간 되게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지만 주의해야 되는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사람들이 저한테는 이 부분에 들어가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언제 또 어떻게 다르게 또 표현을 하실 수 있을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들을 한번 가지고 있나요? 추측 한번 해보셔도 됩니다. 난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면 좀 어려울 것 같다. 힘들 것 같다. 좀 어렵나요? 네. 저, 말씀하세요. 저는 본격적으로 상담을 아직 해보진 않아서 네. 그냥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약간 저희 아빠와 제 개인적인 이슈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떠오른 거는, 아, 나는 약간, 그러니까 나이 드신 아저씨? 우리 아빠랑 비슷한 뭔가 외모나 뭔가 분위기를 풍기면 음. 저는 아직 그 사람을 내담자로 받기는 조금 어려운 상태인 것 같아요. 그게 생각이 났어요. 좋네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이유 플러스 다른 이유로 여성들 같은 경우는요, 특히 뭐 집이라든지 이런 데서 상담을
하는 걸 많이 권해드리진 않는데 만약 그렇게 되거나 할 때 항상 어, 여성이나 청소년, 좀 특정 연령층이나 성별을 상담을 먼저 하시는 걸 권해드리기도 해요. 안전의 문제와 개인적 이런 이슈들 플러스로. 맞아요. 그래서 요게 생각이 떠오르면서, 아, 내가 이제 뭔가 이 일을 시작하게 되면 처음에는 여자분들 위주로 해야 그분한테도 좋고 나한테도 좋겠다. 그러니까 그분도 효과를 보셔야 되니까 그런 음. 생각이 들었어요. 좋아요. 맞아요. 굉장히 중요한 걸 잘 알아차렸네요.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또 다른 분들? 저는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는데, 약을 오래 드셔서 지치신 분들? 음, 그래서 제가 약 함부로 끊으시면 안 됩니다라고 분명히 여러 번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도 어느 날 끊고 와요. 맞아. 어, 그러더니 감정 조절이 너무 안 돼서 힘들고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약에 대해서 지치신 분들한테 저도 모르게 좀 더 자주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음, 무서워지더라고요, 순간. 음, 예, 그래서 약 먹는 거에 대해서 힘들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시는 분들, 그리고 오래 먹었는데 안 돼서 이게 조금 지쳤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을 만나면 일단 딱 경계가 서요. 어, 그리고 남성분들. 음, 남성분들은 대부분은 어, 거절을 하는 편이에요. 음. 네. 감사합니다. 사실 약 끊지 말라고 해도 약 끊는 분들은 저희도 어쩔 수가 없기는 해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단약을 해요. 중간에 자의적으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겠죠. 그들의 이유가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또 이렇게 여러분들의 안전과 또 그분들의 또 안전을 위해서 좀 이 부분들은 자꾸 유념을 하셔야 되는데요. 음, 근데 사실 이제 저 부분들은 저한테도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물론 저희가 뭐 양약을 처방하지 않기도 하고 뭐 다른 약으로 대처를 할 수도 있긴 한데 근데 막 그건 마찬가지거든요. 뭐 그럼 한약을 꾸준히 먹느냐 그것도 좀 별개의 문제란 말이죠.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뭐 양약이나 한약이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 쪼끔이라도 더 복용을 시킬 수 있게끔 유도하는 방법들 중에 하나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 질환 특성을 아니까 그 질환 특성에 대한 설명을 좀 더 해 드려요. 인제 근데 이거는 좀 전문 영역이어서 근데 그럴 수는 있어요. 만약에 그분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혹은 그 상태가 있는 분들이 예를 들면 이제 내가 그런 걸 특화시키려고 한 건 아닌데 하다 보니까 잠을 못 주무시는 분이 나한테 되게 많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비록 의료인은 아니지만 그런 게 수면 장애에 관련된 공부를 좀 더 해볼 수는 있는 거죠. 근데 보통 그분들이 훨씬 더 전문가긴 해요. 보통 그 사람들도 왜냐면 오랫동안 아프면 똑똑해지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들을 가지고 충분히 내가 어느 정도 정리를 해 놓으면 그러니까 땡땡님도 아시겠지만 이게 당장 효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이것들을 복용하는 것들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아실 거예요. 뭐 제가 뭐 처방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진짜 선생님이 뭐 좋아지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다라는 설명을 좀 더 해줄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난이도가 상이긴 합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마찬가지로 저희한테도 난이도 상이에요. 중요한 부분을 또 나눠주셔서 감사해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같이 한번 집단으로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이것들이 여러분들이 상담 속에서 만나게 되는 현실판 어려움이거든요. 예를 들면 정말 막 욕설을 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굉장히 그 선생님 말은 잘 따르는데 우리가 쪼끔 이렇게 좀 수용하기가 어려운 부분들로 인해서 좀 삐그덕거리는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런 것들을 좀 잘 알아차리면 미리 대처할 수 있는 것들도 더 많이 알게 되고 훨씬 더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겠죠. 자, 그렇습니다. 어 제가 30 분만 하려고 해서 우선 이 이야기는 나중에 할 수 있으면 이따 더 하든지 하고요. 우선 준비한 다음 걸 좀 하고 후다닥 한번 정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하죠. 10시 반까지 하긴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감사의 확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오늘은 해 보려고 해요.
이거를 좀 더 다양하게 하긴 할 건데, 오늘 버전은 뭐냐면, 우선 배치 박사님의 이 말씀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질병은 얼핏 매우 잔인해 보이지만 그 자체로 유익하고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질병을 제대로 해석한다면 우리의 본질적인 결점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질병이 잘 치유가 된다면 그런 결점을 없애는 계기가 되어 우리는 이전보다 더 건강하고 훌륭한 상태가 될 것입니다. 고통은 우리가 다른 방법들로는 알아내지 못했던 삶의 교훈들을 짚어내는 교정적 도구입니다. 라는 말이 그대 힐사의 셀프 1장에 있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번에는 왜요? 이번 미션은 이것과 관련된 미션을 한번 준비해봤어요. 자, 여러분. 응? 자, 심리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이 있나요? 우리는 그 부분에도 한번 감사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허리 통증이 있어요, 두통이 있어요, 어깨 통증이 있어요. 이렇게 통증의 형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는 내 뱃살이 너무 미워. 뭐 예를 들면 나는 내 기다란 발가락이 마음에 들지 않아.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거나 나는 짜증을 잘 내는 내가 싫어.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하나 선택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하루 1분 이상 3분 이내로 60, 저는 이상은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굳이 3분 이상까지는 안 해도 되지만 최소 1분 이상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을 떠올리면서 뭐 예를 들면 회피하는 나에게 고맙다는 말을 해줄 거예요. 예를 들면 아픈 허리한테 고맙다라는 걸 해볼 거예요. 자, 자, 한번 해봅시다, 지금. 이건 어려운 게 아니니까 바로 할 수 있어요. 자, 한 곳을 한번 선택해 봅시다. 여러분의 성격일 수도 있고요. 회피하는 성향일 수도 있고요. 긴장하는 마음일 수도 있고요. 뭐 수치심을 잘 느끼는 마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책하는 상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앞서 말한 그런 신체적 불편감이 있는 어떤 뭔가가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자, 그 부분을 떠올리시고 혹은 이제 감정이나 이런 성격적인 것은 그런 행위를 하거나 그런 상태를 느꼈던 나 자신을 떠올려 보면 되겠죠? 내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실 거예요. 자, 준비되셨나요? 떠올리셨나요? 체크 되셨죠? 너 고를 게 너무 많아서? 고를 게 좀 많아도 좀 하나만 선택해봐요. 고를 게 너무 없으신 분도 하나 선택을 해보시고요. 자, 눈을 한번 감아 봅시다. 그 부분을 떠올리고. 그리고 속으로 따라 하셔도 되고요. 소리 내서 하셔도 돼요. 제가 좀 대명사로 할 테니 여러분은 그 부위에게 반복해서 고맙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아픈 내 몸아, 나를 위해서 이렇게 오늘도 움직여줘서 고마워. 이런 내 모습아, 내가 너를 비난하고 싫어할 때도 있었지만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어떤 차원에서 나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고 있다는 거 알아. 방식은 마음에 안 들지만 너의 진심을 알기에 너에게도 진심으로 고마워. 이런 나야. 고마워. 아픈 부위야. 고마워. 이런 나야. 고마워. 아픈 부위야. 고마워.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움직여주고 되지 않는다고 해서 미워하고 원망할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날 수 있도록 늘 최선을 다해줘서 고마워. 진심으로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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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나도, 그런 부위도 진심으로 고마워. 고마워. 내 마음아. 고마워. 내 몸아. 고마워.
내 성격아, 고마워, 내 몸아. 나야, 진심으로 고마워. 자, 제가 조금 다른 말들이 좀 섞긴 했지만요. 여러분들의 그 모습들, 그 성격적인 부분들, 감정적인 부분들, 몸의 부분들에게 진심으로 고맙다고 다시 한번 표현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천천히 한번 눈을 떠보도록 하죠. 자, 좀 짧은 시간이긴 했지만 고맙다고 해주니까 어떤 것 같나요? 졸리네요. 좋네요. 자, 이완이 되기도 해요. 혹은 뭐 이제 어떤 사람은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화가 나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 저마다의 마음들이 들 수 있어요. 그 마음들을 한번 잘 알아차려 보시고요. 필요하면 레메디도 드시면서 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얘는 쓰는 게 아니니까 그냥 스스로 체크만 해주세요. 2, 3번이에요. 체크만 해보세요. 그렇게 내가 좀 불편해하는,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한 주 동안 최소 1분 이상 고맙다라고 메시지를 전하게 되면 일주일 후에 그 부위에 대한 내 생각들이나 관점들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이거는 그대로입니다. 칭찬은 하고 싶은 분들은 하셔도 되고요. 이번 주는 이제 3번을 너무 많은 미션을 주면 여러분들의 시간들이 너무 많이 빼앗길 거기 때문에 하나를 빼고 이 부분을 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 수준으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여러분.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인데 혹시 여기서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면 이제